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떠나는 역사여행, 그날 그 시대로의 김정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유명한 명언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문적인 의미를 떠나서 과거를 성찰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 관련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날 그 시대로는 역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하구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그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는 라디오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떠나보기 전에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89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날 그 시대로의 분위기는 다소 어두울 것 같아요. 1년 전인 1895년이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을미사변이 어떤 사건인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기 전에 우선 그 배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3일 천하를 끝으로 실패한 후 개화당 정권이 무너지고 명성황후 세력이 득세하게 됩니다. 2화에서 살펴보았죠. 10년 후 1894년에는 일본의 요구로 김홍집 등을 중심으로 가보개혁이 단행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동학농민운동 이후 일본의 뜻대로 단행되었죠. 그 후 바로 다음 해인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고 청으로부터 랴오뚱 반도의 등지를 할양받아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주를 우려한 열강, 즉 러시아가 주동하고 프랑스, 독일이 연합한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자극받은 조선에서는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일명 베일칠러적 경향이 싹트게 됩니다. 이에 친일 세력은 급격히 세력을 상실하며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었고 칠러 성향의 민비 세력과 친미 칠러파가 요직을 장악하게 됩니다. 민비의 세력은 일본 주도하에 개혁사업을 폐지하고 친일파를 축출하였으며 일본에 의해 육성된 훈련대마저 해산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러자 주한 일본 공사관인 육군 중장 출신의 암살 전문가 미우라 고로사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는 전임이었던 이노우에 가오루의 지휘에 따라 작전을 세우는데요. 이들은 밀실 모의를 통해 시해 주역은 일본 낭인이 맡고 겉으로는 왕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원군, 조선 훈련대 군인들의 반란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채비를 마친 미우라는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이에 새벽 5시경 안경수 군부대신은 궁궐피습의 급보를 받고 시위대를 소집하라 지시한 뒤 입궐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동남쪽 막로인 동십자각이 이미 일본군 수비대에 장악돼 있었으며 괴한들이 광화문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저지해보았으나 일본 수비대와 일본 경찰들이 총을 쐈으며 그 자리에서 훈련대장이 사망하고 맙니다. 군부대신은 급히 자리를 피하고 시위대 병사들도 모두 후퇴하죠. 일본 공사 미우라의 주도 아래 일본 낭인 수십 명은 궁궐 뒤편의 왕비 침전인 건청궁 내의 오코루를 습격하였으며 결국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의 경과입니다. 청일전쟁, 가부개혁, 삼국 간섭 이후 근대사의 격변에 휩싸였던 조선은
결국 국모시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조선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896년 조선입니다. 오늘도 그날 그 시대의 인물과는 인터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신 고종왕이 조선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을미사변 이후에 대해 얘기하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제3차 개혁인 을미개혁이 단행되었죠. 일본의 주도로 시행되었던 이 개혁은 특히 단발령을 시행함으로써 반발을 삽니다. 단발령은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인데요. 그러나 유교윤리가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였던 당시 우리 조선의 국민들은 털조차 부모에게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라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이 내려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되던 비상시기에 고종은 러시아로 거처를 옮깁니다. 고종이 거처를 옮긴 이유는 명성황후 시해 이후 자신과 왕실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 일본의 무자비한 횡포와 독주에 대한 불만과 견제 심리가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종과 왕세자는 1896년 2월 1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이렇게 을미사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을미개혁, 그리고 아관파천까지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건은 참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네요.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다시 2016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리는 오늘 하루 다루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총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을미사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을미사변은 고종 황제가 가보개혁을 무효화하는 발표를 하고 훈련대를 해산시키는 등 조선의 정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되자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경복궁에 습격하여 칠러 성격을 지닌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주도로 시작된 근대적 개혁의 시도가 을미개혁이며 을미개혁의 내용에는 태양력의 사용, 종두법 시행 등을 비롯하여 단발령 공포가 있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일본의 권력이 점차 강해지자 불만과 불안이 심해졌는데요. 따라서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떠나보았던 역사여행은 다소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가 가득했네요. 하구 여러분 모두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을사조약과 관련된 다소 비극적인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정호, 기술의 박효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